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중기부 사람들.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중기부 정책 이야기. 실제 경기 지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 바로 체감 경기일 텐데요. 이러한 체감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중기부인 상생혁신을 말하다. 자, 오늘은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본청에 계셨을 때와 또 이렇게 지방청에서 청장으로 있으시면서 그 1년간이 굉장히 좀 뜻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간의 좀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 9월 이곳 전북중기청장으로 부임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을 찾아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 새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부처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주변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저 또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 2회 이상 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 소통하면서 애로 건의사항은 별도 과제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지자체 처리 과제, 유관기관 협력 과제, 본부 또는 타 부처 협력 과제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 지역 경제가 작년 현대조선소 철수에 이어 금년 군산 지행공장 폐쇄 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전북중기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대책반을 운영하여 기업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정책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군산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애로 지원을 넘어서 지역의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산 GM 공장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이슈가 있는 전북청이기 때문에 우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또 발 맞춰서 전북청이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전북청의 역할 그리고 소개를 또 좀 해주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랄 것 같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으로 12개 지방중기청이 있는데요. 전북중기청은 전라북도 관내 14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내부 편제로는 창업성장과 제품성능과 수출지원센터 등에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에는 우리 청 외에도 코트라,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시제품 제작소가 함께 입주하여 있습니다. 전북중기청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창업벤처, 소상공인 전통시장, 인력, 수출판로, R&D 등 분야별 지원 수요나 애로를 파악하여 맞춤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현장에 잘 스며들어서 지역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지역 내에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있는데 정책 이슈나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이들 지원 기관들과 함께 협업, 연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중기청의 경우에 관내 25개 지원기관, 협단체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창업지원협의회, 수출지원협의회, 기술혁신협의회, 스마트공장 추진협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핵심 시책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지방청은 지원사업 활용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지방청의 역할도 집행 점검을 넘어서 지역 단위 정책 기획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협의체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것 같은데 바쁘시겠어요? 네, 매달 이런 그 지원기관 협의체를 개최해서 적극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전북 지역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우리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현황도 좀 궁금하고요. 또 각각의 특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알려주시죠. 예. 전북은 행정구역 14개 시군의 인구는 186만 명입니다. 그 지역 내 총 생산과 재정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전북 지역 중소기업 수는 13만 개로 전국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5인 이상 제조업은 3천 개에 불과한 반면 소상공인이 11만 6천 개로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 소상공인 비중 86%에 비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낮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전주, 익산, 군산 3개 도시에 전체 소상공인 66%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북 지역 전통시장은 65개로 전국 대비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자체, 상인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농업 기반 도시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발전이 더딘 것도 사실인데, 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혁신형 기업으로 통칭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의 수도 1,600여 개로 전국 대비 2.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북은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제조업 기반 육성이라든 중장기적인 정책 방안을 중점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90%의 비중이면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과연 이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전라북도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두 번째로는 창업 성장 재기 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 사업. 세 번째, 소상공인 특화 센터 등을 통한 제품 개발 및 판매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 중에서 자금 관련 애로는 아무래도 모든 기업들에게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일 것이며,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는 성장 기반 자금, 경영 안정 자금, 소상공인 특화 자금 등을 전북 지역에 5개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원센터가 있는데, 네. 이들 센터를 통해서 상담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중에서는 최근 여러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협업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일자리 창출이나 균형 발전,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 모델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에서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6년차 지원 중에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자율적 조직화와 협업화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매,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는 올해 27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선정 지원했으며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258개 조합에 국비 1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협동조합을 보면은 설립 후 3년 생존율은 93%로 나타나 보통 40%를 넘지 못하는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북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성과 확산을 위해서 지역 내 협동의 로컬푸드 조합 등 12개 조합을 우수 협동조합으로 발굴해서 소상공인 협업단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혼자 무언가를 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보다는 같은 뜻과 방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맺어서 롱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함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 그 전북 지역에 65곳의 전통시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전통시장 있으실 것도 같고 또 우수한 사례 전해주실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가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전북 지역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함께 온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는 600년 역사로 전북을 아우르는 글로벌 명품 시장인 전주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예. 남부시장은 연 관광객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해서 전국 최초의 청년몰 조성, 그리고 주말 야시장 개성, 그 다음에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산 공설시장에 가면 근대 유럽풍 카페 모습을 재현한 물랑루즈 201이라는 청년몰이 있고,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 선유도 등 주변 관광지와 청년몰이 연계되어 청춘 남녀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두루 찾고 있습니다. 네. 익산에는 중앙, 매일, 서동 3개 시장이 연합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추억의 영화관, 보물찾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실시 중이며 KTX 익산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북중기청, 지자체, 그리고 상인들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 상인 자부담액을 최대 60%까지 지원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도 구입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성과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인 군산에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개최되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셔서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이 평도 좋고요. 네. 계속해서 찾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또 우리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이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어려운 시간이기도 한데 요즘 그 최저임금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현장의 신호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라는 평이 좀 내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상공인 분들 어떤 것들을 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네. 정부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후에 현장 방문과 간담회, 관련 기관에 수집한 건의과제를 토대로 지난 8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에는 직접 지원 확대,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 37개 현장 맞춤형 세부 지원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으로 여전히 경기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책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쓴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계속 갖고 있으며 단순히 그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제과협회 전북지회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는데 네. 주로 오랜 경력의 기술자가 많은 제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와 함께 그간 대표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동네 빵집이 요즘 들어 대기업 프랜차이즈 선호에 밀려 점점 위축되어가는 현실에서 전라북도 관내 약 250여 개 빵집이 있는데 이들 동네 빵집 기살리기 차원에서 전북중기청이 나서서 인증이나 홍보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한다는 건의를 한 바 있는데 매우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북중기청 직원 모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 작은 부분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뭐 군산, 익산, 그리고 뭐 전주 이쪽에는 다 유명한 전통시장들도 많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역할마저도 여기 지방청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또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많이 계실 텐데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전북은 군산이 산업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삼아 혁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분명히 성장과 발전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며 내리막길이 있으면 분명 오르막길이 있고 현재가 어렵고 힘들수록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공동 운명체이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최근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노동자를 적극 배려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좋은 의견으로 협조해 주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중소기업 상품을 많이 사주시기 바라며 온누리 상품권과 고향사랑 상품권을 애용해 주시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근처 식당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항상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가까운 위치에서 소통하고 고민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인의 대변인으로서 더욱더 멋진 활약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